오늘 저희가 소개해 드릴 이야기는 정말 많은 분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할 실화입니다. 실제로 저희 라디오에 제보된 사연인데요. 한 여성이 재혼한 남편의 자식을 키우는 과정에서 겪은 눈물과 희생,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반전까지 정말 우리 인생의 희로애락이 모두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희생이 필요할까요? 이 질문을 우리 함께 생각해 봅시다. 많은 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을 겁니다. 하물며 혈연 관계도 없는 아이를 자기 자식처럼 키운다는 건 얼마나 큰 사랑과 인내가 필요할까요? 오늘의 주인공 정미숙 씨는 재혼한 남편의 아들을 위해 20년 가까이 자신의 청춘과 인생을 바쳤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에도 혼자서 아들을 의사로 키워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예비 사돈으로부터 들은 말은 정미숙 씨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계모 주제의 사돈 대접을 받고 싶다고요? 이 한마디가 20년간의 희생과 사랑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순간 아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가족의 의미, 그리고 진정한 부모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할 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정미숙 씨의 이야기는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미숙 씨는 36,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하고 홀로 지내던 시절이었습니다. 미숙 씨는 대학병원 행정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던 어느 날 한 의사가 미숙 씨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바로 후에 미숙 씨의 남편이 된 김준호 씨였죠. 준호 씨는 미숙 씨보다 3살 많은 40살의 외과 의사였습니다. 그는 첫 번째 부인과 사별하고 12살 된 아들 민석이를 홀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의 첫 번째 부인은 민석이가 8살 때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후 준호 씨는 병원 일과 아들 양육을 힘겹게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미숙 씨는 처음에 준호 씨의 고백을 받아들이기 망설였습니다. 이미 한 번에 실패한 결혼 경험이 있었고, 게다가 아이까지 있는 남자와의 재혼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으니까요. 저와 결혼해 주세요. 민석이에게 엄마가 필요합니다. 준호 씨의 진심 어린 고백에 미숙 씨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특히 민석이를 만났을 때 그 아이의 외로운 눈빛이 미숙 씨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머니 없이 자라는 아이의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웠죠. 결국 미숙 씨는 준호 씨의 청혼을 받아들였고 그들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찬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숙 씨의 새 출발은 생각보다 훨씬 험난했습니다. 준호 씨의 부모님, 특히 시어머니는 아들의 재혼을 반대했습니다. 특히 미숙 씨가 이혼녀라는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숙 씨를 만날 때마다 우리 손자는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니까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리고 민석이, 처음에 민석이는 미숙 씨를 엄마라고 부르기를 거부했습니다. 당신은 내 엄마가 아니에요. 내 엄마는 하늘나라에 계세요라고 말하며 미숙 씨와 거리를 두었죠. 미숙 씨는 마음이 아팠지만 이해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고 갑자기 낯선 여자가 엄마라고 불러달라고 하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테니까요. 준호 씨는 병원 일이 바빠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민석이와 시간을 보내는 것은 대부분 미숙 씨의 몫이었습니다. 미숙 씨는 민석이의 마음을 얻기 위해 정성을 다했습니다. 맛있는 간식을 준비하고 학교 숙제를 도와주고 아프면 밤새 간호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밤 혼자 이불 속에서 울었죠.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후회도 많이 했고요. 하지만 민석이를 볼 때마다 그 아이의 눈빛에서 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미숙 씨가 준비한 도시락을 민석이가 조금씩 먹기 시작했고, 학교 행사에 미숙 씨가 참석하면 멀리서나마 인사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석이가 고열로 밤새 앓게 되었습니다. 마침 준호 씨는 학회 참석자 지방에 가 있었고 미숙 씨는 혼자서 민석이를 간호했습니다. 병원에 데려가고 약을 먹이고 밤새 열을 재며 물수건으로 열을 내려주었죠. 그날 밤 열이 조금 내려가자 민석이가 처음으로 미숙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아, 엄마.
그 작은 한마디가 미숙 씨에게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쁨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석이는 조금씩 미숙 씨를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둘 사이의 벽은 서서히 허물어졌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5년 차 준호 씨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당시 민석이는 17살,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민석이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한동안 말도 하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혔습니다. 미숙 씨도 정신적 충격이 컸지만 민석이를 위해 강한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모든 절차를 마친 후 미숙 씨는 민석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석아,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어. 엄마는 내가 아빠의 꿈대로 의사가 될 수 있게 끝까지 도울 거야. 그러니 너도 포기하지 말고 함께 이겨내자. 민석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미숙 씨와 민석이는 진짜 모자처럼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의 부모님, 특히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아들이 죽자마자 시어머니는 미숙 씨에게 유산을 요구했습니다. 너는 우리 아들의 진짜 아내가 아니야. 민석이를 내가 키울 테니 재산을 다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미숙 씨는 충격을 받았지만 민석이를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준호 씨가 남긴 재산은 많지 않았지만 그것은 민석이의 교육비와 생활비로 써야 할 돈이었습니다. 법적 분쟁 끝에 미숙 씨는 민석이의 양육권과 재산 일부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시댁과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미숙 씨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행정직 월급만으로는 생활비와 민석이의 교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민석이가 의대에 진학하게 되면 등록금과 생활비가 큰 부담이 될 것이 분명했죠. 미숙 씨는 주말에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평일에는 병원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와서도 민석이의 도시락을 준비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아파도 미숙 씨는 참았습니다. 민석이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하며 모든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민석이는 그런 미숙 씨의 희생을 알아챘습니다. 고3이 된 민석이는 더 열심히 공부했고 결국 서울의 명문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미숙 씨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 씨,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어요. 우리 민석이가 의대에 합격했어요. 그러나 기쁨도 잠시,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의대 등록금은 미숙 씨의 예상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게다가 생활비, 책값, 기숙사비까지 계산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미숙 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살던 전세 아파트를 반지하 월세방으로 바꾸고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하루에 3시간밖에 못 잤어요. 병원에서 퇴근하면 바로 편의점으로 가고 아침에는 다시 병원으로 출근했죠. 주말에는 식당에서 일했고요. 몸이 너무 힘들어서 화장실에서 몰래 울기도 했어요. 하지만 민석이가 의사가 되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민석이는 방학 때마다 서울에서 내려와 미숙 씨의 일을 도왔습니다. 함께 편의점에서 일하기도 하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돕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미숙 씨는 공부에만 집중하라며 민석이를 말렸지만 민석이는 엄마, 나도 이제 다 컸어요. 함께 이겨내요라며 미숙 씨를 위로했습니다. 의대 생활은 길고 험난했습니다. 등록금은 계속 올랐고 실습비와 교재비는 미숙 씨의 허리를 더욱 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미숙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돌볼 시간도 없이 일했고 민석이가 의사가 되는 그날만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민석이는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 마침내 외과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같은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민석이의 첫 월급날, 그는 미숙 씨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엄마를 모실게요. 더 이상 일하지 마세요. 미숙 씨는 그제서야 모든 긴장이 풀리는 듯 눈물을 쏟았습니다. 20년 가까이 이어온 고된 생활이 마침내 끝난 것입니다. 미숙 씨는 병원 일만 남기고 다른 모든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습니다. 민석이는 미숙 씨를 위해 좋은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고 매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민석이의 효심에 감탄했고 미숙 씨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민석이가 35이 되던 해 그에게 연인이 생겼습니다. 박수연 씨라는 여성이었는데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였습니다. 민석이는 수연 씨를 미숙 씨에게 소개했고 미숙 씨는 수연 씨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수연 씨, 우리 민석이를 잘 부탁해요. 이 아이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미숙 씨의 따뜻한 환대에 수연 씨도 미숙 씨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둘은 종종 함께 쇼핑을 가거나 식사를 했습니다. 수연 씨는 미숙 씨에게 어머니라고 불렀고 미숙 씨는 그런 수연 씨가 참 고마웠습니다. 민석이와 수연 씨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민석이는 미숙 씨에게 정식으로 결혼 의사를 밝혔고 미숙 씨는 기쁜 마음으로 축복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수연 씨의 부모님과 상견례를 하게 된 날, 미숙 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들의 예비 장인, 장모를 만나는 자리니 긴장도 되었지만 기대도 컸습니다.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새 옷을 사고 머리도 단정히 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연 씨의 아버지는 중견 기업의 임원이었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였습니다. 대화가 진행되면서 수연 씨의 어머니가 미숙 씨에게 물었습니다. 민석이 어머니는 민석이의 친어머니가 아니시라면서요? 재혼하셨다고. 미숙 씨는 조금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민석이가 12살 때 그 아버지와 재혼했습니다. 민석이의 친어머니는 민석이가 8살 때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민석이를 제 아들처럼 사랑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수연 씨의 어머니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미숙 씨는 그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며칠 후 민석이가 표정이 어두운 채로 미숙 씨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수연이 부모님이 좀 그러시네요. 미숙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무슨 일이 있었어? 민석이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이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해서 그러시더라고요. 내 엄마는 사실 계모잖아. 그런 사람이 사돈 행세를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니? 라고요. 미숙 씨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20년 넘게 온 정성을 다해 키운 아들인데 계모라는 이유로 사돈 자격이 없다니. 그동안의 모든 희생과 사랑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민석이를 위해 바친 세월이 한순간에 계모라는 딱지 하나로 무시당한 거잖아요. 밤새 울었어요. 내가 정말 엄마 자격이 없는 걸까 하는 생각에 미숙 씨는 민석이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민석아,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 너와 수연이가 행복하게 살면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민석이는 미숙 씨의 눈에 맺힌 눈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숙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게요. 엄마는 제 진짜 엄마예요. 상견례 이후 결혼 준비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수연 씨의 부모님, 특히 어머니는 미숙 씨를 사돈으로 인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혼식 날짜가 정해지고 예식장과 신혼여행지도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결정 과정에서 미숙 씨는 배제되었습니다. 수연 씨의 어머니는 모든 것을 주도하며 미숙 씨에게는 단지 형식적인 통보만 했습니다. 심지어 결혼식 청첩장을 디자인할 때도 신랑 측 부모님 이름을 적는 자리에 미숙 씨의 이름을 넣는 것을 꺼렸습니다. 신랑 측 어머니 고 김영이라고 적자는 제안이 나왔을 때 미숙 씨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민석이는 이런 상황에 점점 분노했습니다. 그는 수연 씨와 여러 차례 이 문제로 대화를 나눴고 수연 씨도 부모님의 태도에 미안함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수연 씨의 부모님, 특히 어머니는 완고했습니다. 혈연 관계가 없는 사람이 왜 사돈 행세를 해야 하느냐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석이의 병원에 한 응급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온 60대 남성이었는데 검사 결과 급성 맹장염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마침 당직이던 민석이가 수술을 맡게 되었습니다. 민석이가 수술 전 환자 정보를 확인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환자가 바로 수연 씨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박지훈님, 맹장염으로 응급수술이 필요합니다. 제가 집도의를 맡게 되었는데 저는 김민석입니다.
수연이, 제 약혼녀의 아버님이시죠? 수연 씨의 아버지는 고통 속에서도 민석이를 알아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연 씨와 그녀의 어머니도 급히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수연 씨의 어머니는 민석이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남편 상태가 어떤가요? 다른 의사가 수술할 수는 없나요? 그 말에 민석이는 잠시 얼굴이 굳었지만 곧 전문가다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이런 수술을 수백 번 해왔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석이는 수술실로 들어갔고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맹장이 파열되기 직전이었지만 민석이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치로 큰 합병증 없이 수술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수술 후 민석이는 수연 씨와 그녀의 어머니에게 수술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수술은 잘 됐습니다. 다행히 맹장이 완전히 파열되기 전에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정을 취하고 계시고 특별한 합병증이 없다면 일주일 정도 입원 후 퇴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수연 씨의 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머뭇거리다가 민석이에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우리 남편을 살려주셔서. 민석이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의사로서 제 본분을 다한 것뿐입니다. 그날 밤 민석이는 병원에 남아 수연 씨 아버지의 상태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회진을 돌던 민석이에게 수연 씨의 어머니가 커피를 건넸습니다. 밤새 고생했을 텐데 커피라도 마시게. 민석이는 감사하다며 커피를 받았습니다. 그때 수연 씨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석 씨, 어제는 정말 고마웠어요. 솔직히 처음엔 민석 씨가 수술한다고 했을 때 불안했어요. 하지만 정말 실력이 대단하더군요. 어떻게 그렇게 실력 있는 의사가 됐나요? 민석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의사가 된 건 모두 제 어머니 덕분입니다. 어머니요? 아, 돌아가신. 민석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를 의사로 키워낸 어머니 정미숙 씨요. 제가 12살 때부터 저를 키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민석이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미숙 씨가 혼자서 그를 키우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세 개의 일을 동시에 하면서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던 이야기. 의대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반지하방에서 살며 모든 것을 희생한 이야기. 어머니는 제가 인턴 생활을 시작할 때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손이 갈라져 피가 나도 허리가 아파서 똑바로 서지 못해도 항상 웃으시며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런 어머니가 있었기에 제가 지금 여기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수연 씨의 어머니는 말없이 민석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석이가 이야기를 마치자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몰랐어요. 그런 사연이 있는 줄은. 민석이는 고개를 들어 수연 씨의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를 낳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를 키우고 가르치고 의사로 만든 분입니다. 제게는 그분이 진짜 어머니입니다. 혈연 관계가 없다고 해서 어머니가 아닐까요? 수연 씨의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석이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수연이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존중받지 못하는 결혼은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민석이는 회진을 계속하기 위해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민석이는 미숙 씨에게 전화를 걸어 함께 저녁을 먹자고 제안했습니다. 미숙 씨는 아들이 요즘 바쁜데 시간을 내줘서 고맙다며 기꺼이 승낙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석이가 예약한 레스토랑에 도착한 미숙 씨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테이블에는 민석이뿐만 아니라 수연 씨와 그녀의 부모님도 앉아 있었습니다. 미숙 씨는 당황했지만 민석이가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고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오셨어요, 어머니? 자리에 앉자마자 수연 씨의 어머니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미숙 씨 앞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수연 씨의 어머니는 미숙 씨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미숙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민석의 이야기를 듣고 당신이 어떤 어머니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미숙 씨는 당황해서 수연 씨의 어머니를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아니에요, 이러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수연 씨의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민석이 같은 아들을 키워내신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어머니인지 몰랐습니다. 혈연보다 더 강한 게 사랑이라는 걸 당신을 통해 배웠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의 결혼을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저와 사돈이 되어 주시겠어요? 미숙 씨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20년 넘게 참아온 모든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수연 씨의 어머니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수연 씨의 아버지도 미숙 씨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민석이 선생이 제 목숨을 구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훌륭한 의사로 키워주신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미숙 씨는 수연 씨의 부모님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있었던 일은 마치 악몽처럼 사라졌습니다. 그 후 결혼 준비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수연 씨의 어머니는 미숙 씨에게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결혼 준비에 관한 모든 것을 상의했습니다. 청첩장 디자인, 예식장 꽃 장식, 하객 명단까지 모든 결정에 미숙 씨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청첩장에는 당당하게 신랑 측 어머니 정미숙이라는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미숙 씨는 그 청첩장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호 씨, 보고 계세요? 우리 아들이 드디어 결혼해요. 제가 잘 키웠죠?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미숙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민석이의 친할머니, 즉 준호 씨의 어머니였습니다. 미숙 씨와 의절한 지 20년 만의 방문이었습니다. 미숙 씨는 당황했지만 차분하게 시어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입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시어머니는 미숙 씨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숙아, 용서해다오. 이 못된 시어머니를. 미숙 씨는 놀라서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님, 왜 이러세요? 일어나세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민석이가 다 얘기해줬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헌신했는지, 내가 얼마나 못된 시어머니였는지 이제야 알겠구나. 알고 보니 민석이가 결혼을 앞두고 할머니를 찾아가 그동안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던 것입니다. 20년간 미숙 씨가 얼마나 힘들게 그를 키웠는지, 얼마나 사랑으로 보살펴 주었는지. 시어머니는 미숙 씨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준호의 마지막 선택이었구나. 내 아들의 눈은 틀리지 않았어. 이제야 알겠다. 미숙 씨는 그 말에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며 시어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준호 씨와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민석이는 정말 준호 씨를 닮은 좋은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미숙 씨와 자주 연락하며 지냈고 민석이의 결혼식에도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민석이와 수연 씨의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예식장은 하객들로 가득 찼고 모두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미숙 씨는 아들 신랑의 어머니로서 주빈석에 앉았습니다. 옆자리에는 시어머니가 함께했습니다. 맞은편에는 수연 씨의 부모님이 앉아 미소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고 신랑 민석이가 입장했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민석이는 준호 씨를 닮아 더욱 멋져 보였습니다. 이어서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연 씨가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입장했습니다. 식이 진행되는 동안 미숙 씨는 눈물을 참느라 애썼습니다. 민석이가 수연 씨에게 반지를 끼워주는 모습, 두 사람이 첫 키스를 나누는 모습, 모든 순간이 미숙 씨에게는 꿈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주례사 후 민석이가 갑자기 마이크를 들고 하객들을 향해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와 수연이의 새해 출발을 축복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민석이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미숙 씨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가장 감사드리고 싶은 분이 계십니다. 바로 제 어머니 정미숙 여사님입니다. 미숙 씨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12살 때부터 저를 키우셨습니다. 저의 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와 재혼하셔서 저를 맡게 되셨죠. 그리고 제가 17살 때 아버지마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민석이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제게 아버지이자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세 개의 일을 동시에 하시면서 저를 의대에 보내주셨고 한 번도 지친 내색 없이 저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민석이는 잠시 감정을 추스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는 내가 아빠의 꿈대로 의사가 될 수 있게 끝까지 도울 거야. 그리고 정말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미숙 씨의 눈에서는 이미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연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 그리고 헌신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민석이는 미숙 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를 여기까지 키워주셔서,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숙 씨는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하고 일어나 민석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예식장은 뜨거운 박수갈채로 가득 찼습니다. 수연 씨도 미숙 씨에게 다가와 포옹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저도 어머니처럼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될게요. 수연 씨의 부모님도 다가와 미숙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훌륭한 아들을 키우셨네요. 앞으로 우리 잘 지내요. 사돈. 결혼식장의 모든 사람들이 미숙 씨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20년간의 고된 세월과 눈물은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듯이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 자리에서 수연 씨의 어머니가 하객들 앞에서 깜짝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수연 씨의 어머니를 주목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미숙 씨가 민석이의 계모라는 이유로 사돈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계모 주제에 사돈 대접을 받고 싶다니라는 말까지 했었죠. 수연 씨 어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남편이 급성 맹장염으로 쓰러졌을 때 민석 선생이 수술을 해주었고 그때 저는 미숙 씨가 어떤 어머니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수연 씨의 어머니는 미숙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숙 씨, 당신은 그 어떤 친어머니보다도 위대한 어머니입니다.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그를 훌륭한 의사로 키워낸 당신을 저는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정한 사돈으로 여기고 싶습니다. 수연 씨의 어머니는 미숙 씨 앞으로 와서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세요. 사돈 어른. 미숙 씨는 수연 씨의 어머니를 일으켜 세우고 꼭 안아주었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함께 돕겠습니다. 그 순간 결혼식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민석이와 수연 씨도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두 어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가까이 다가와 미숙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우리 준호의 진정한 아내였구나. 그리고 민석이의 진정한 어머니였어. 미숙 씨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 준호 씨는 항상 우리 곁에 있어요. 민석이를 통해 살아있는 거예요. 그 순간 마치 준호 씨의 영혼이 그들 곁에 함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웃음과 눈물이 뒤섞인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결혼식 이후 미숙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민석이와 수연 씨는 미숙 씨의 집 근처에 신혼집을 마련했고 주말마다 미숙 씨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연 씨의 부모님도 자주 미숙 씨의 집을 방문했고 네 사람은 여행도 함께 다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종종 함께 했습니다. 미숙 씨는 이제 더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병원 일만 하면서 여유롭게 지냈고 취미 생활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미뤄두었던 많은 것들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석이와 수연 씨가 결혼한 지 1년 후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수연 씨가 임신한 것입니다. 미숙 씨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 씨,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네요. 수연 씨는 미숙 씨에게 매일같이 전화해서 태교에 관한 조언을 구했고 미숙 씨는 기쁜 마음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예정일이 다가오자 민석이와 수연 씨는 미숙 씨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습니다. 어머니, 아이가 태어나면 처음 안아주시겠어요? 그리고 이름도 지어주셨으면 해요. 미숙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수연이 부모님은? 민석이가 대답했습니다. 수연이 부모님도 동의하셨어요. 어머니가 저를 키워주신 것처럼 우리 아이에게도 그 사랑을 나눠주셨으면 해요. 마침내 수연 씨가 건강한 사내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미숙 씨는 약속대로 첫 번째로 아이를 안아보았습니다. 작은 손가락으로 미숙 씨의 손가락을 꼭 잡는 아기를 보며
미숙 씨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 씨, 우리 손주예요. 정말 당신을 닮았네요. 미숙 씨는 아이의 이름을 김준석으로 지었습니다. 준호 씨의 준자와 민석이의 석자를 따서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수연 씨의 부모님도 그 이름이 마음에 든다며 기뻐했습니다. 준석이의 탄생으로 두 가족은 더욱 가까워졌고 미숙 씨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로부터 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미숙 씨는 이제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준석이는 어느덧 5살 꼬마가 되어 할머니인 미숙 씨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미숙 씨의 집에서 주말을 보내는 것이 준석이에게는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할머니, 나중에 나도 아빠처럼 의사 될 거예요. 아픈 사람 고쳐줄 거예요. 준석이의 순진한 말에 미숙 씨는 항상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 날 미숙 씨는 오래된 앨범을 정리하다가 준호 씨와 함께 찍은 결혼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어린 민석이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미숙 씨는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준호 씨, 저 잘했죠? 우리 민석이 잘 키웠어요. 이제 우리 손주도 생겼어요. 그때 민석이가 준석이를 데리고 미숙 씨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엄마, 무슨 생각해요? 웃고 계시네. 미숙 씨는 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옛날 생각하고 있었어. 내가 이렇게 작았을 때가 있었는데. 민석이는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며 웃었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주셔서. 미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나에게 준 기쁨이 훨씬 더 크단다. 내가 내 아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를 거야. 민석이는 미숙 씨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가 계시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혈연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이라는 걸 엄마를 통해 배웠어요. 미숙 씨는 민석이와 준석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삶은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그 속에서도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찾을 수 있구나. 수연 씨의 부모님도 이제는 미숙 씨를 친어머니처럼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특히 수연 씨의 어머니는 미숙 씨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숙 씨, 당신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당신을 통해 진정한 어머니의 모습을 배우고 있어요. 시어머니도 미숙 씨에게 항상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내가 우리 손자를 그렇게 잘 키워줄 줄 몰랐구나. 이 할미가 너무 미안하구나. 미숙 씨는 이제 자신의 삶이 완성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외로웠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따뜻한 가족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사랑은 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숙 씨의 삶은 그 말을 증명하는 가장 아름다운 이였습니다. 비록 혈연 관계는 아니었지만 그녀는 민석이에게 진정한 어머니가 되었고 민석이는 그녀에게 진정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손주 준석이를 통해 그 사랑은 더욱 깊어지고 넓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아닐까요? 피보다 진한 사랑, 희생과 헌신으로 맺어진 관계.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가족의 모습일 것입니다. 미숙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 가족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그리고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가 가장 아름다운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도 함께 전해줍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